네, 매일 저녁 8시 종목갓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이제 진짜 상반기가 끝이 났는데요. 이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한쪽으로 굉장히 쏠려 있었다. 이 점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내 계좌를 봤을 때 반도체, 인공지능이 없었다면 굉장히 소외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인데요. 하반기는 어떨까요? 하반기는 금리 인하 그리고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 반에 필시 물가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방향성 다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목갓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갓들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이머 태코너입니다. 타이머 태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연결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한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다음 주장에서는 또 어떤 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일까요? 예, 오늘은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오늘은 좀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PCE 지표를 발표를 좀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우선 이제 그 간밤에 그 미국에서 미국 재무부가 7년물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찰 소식이 조금 양호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네.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라파엘 보스틱 같은 경우 연준 이제 금리 인하를 연내 1회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데 조금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거의 1,400원대까지 가려다가 다시 1,38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이 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었던 이 환율 공식이 그대로 조금 작용이 되는 부분이요. 환율이 소폭 하락을 하니까 바로 상승 종목 시도하는 종목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식을 조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환율이 떨어져야지 국내 수급 상황이 괜찮아진다. 이 공식을 조금 알고 있는 게 좋고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조금 강조드리면서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오늘 밤에 PCE 지표가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온다라고만 해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시장 예상치보다 마이너스 0.1%라도 아래로 나오게 됐었을 때는 환율이 조금 급락이 나오고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이제 90%에도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환율이 좀 크게 1,300원 중반대 그리고 또 초반대까지도 급격하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앞서 오늘도 이제 증명이 됐지만 이렇게 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됐을 때는 상승 종목수, 상승 시도하는 종목수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수급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3분기, 4분기 때는 좀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가 현실이 되게 됐을 때는 이 MMF에 들어가 있는 그 자금이 6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좀 시장에 유입이 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상황에서는 항상 신흥국 시장이 먼저 좋은 흐름들을 보이게 됩니다. MSCI 지수로 봤을 때는 한국 시장도 이제 신흥국 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이들 지쳐 있을 겁니다. 굉장히 조금 수급적인 부분 네. 때문에 많이 지쳐 있을 건데 지금 지쳐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이럴 때가 조금 좋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종목들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된다. 실적들이 앞으로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도 제가 언박싱 종목 2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6월이 다 가고 다음 주에는 이제 7월을 맞이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희 이제 올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들려왔었던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벌써 9월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 벌써 7월입니다. 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이 시장 속에서 환율이 떨어지면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또 이런 기대감과 함께 지금은 또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종목에 대한 고민점들은 이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그리드 위즈입니다. 5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다음 주에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리드 위즈 오늘 종가 49,8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6월 14일 날 상장을 하고 그때 고점이 82,200원을 깨지 못하고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그리드 위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플랫폼 업체고요. 네. 전력 공급 부족 때문에 조금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 1위 수요 관리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사는 또 이제 신규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았고 공모 가격을 제가 이제 가로선으로 좀 줄을 그어놨습니다. 4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배짜리 위치에서 상장일 당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4만 원이 지지 테스트가 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에 참여했었던 이제 어떤 주포들 같은 경우 이 가격이 깨지게 됐었을 경우에는 상장 첫날 다 매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이렇게 이 4만 원 가격을 정확하게 좀 지지를 하고 이게 올라와 준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들은 좀 어떻게 해서든 조금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내려갔었을 때는 다시 한번 조금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만약에 4만 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오히려 이 4만 원대 위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이제 저항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전력 부족 모멘텀이 이게 하루 이틀짜리 모멘텀은 아니고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4만 원을 굳이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상단, 그러니까 이제 상장 첫날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던 이 매물대 위 상단부의 매물들을 조금 오랫동안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에 대한 하단부를 계속해서 터치하면서 물량들을 좀 확보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본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는 한 5만 7천 원 정도가 조금 적당해 보이고요. 조금 길게 봤을 때 내가 이 모멘텀 끝까지 조금 들고 가보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상장 첫날 이 고점 부분인 8만 원까지도 조금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가시성이 조금 확보가 됐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다만 길게 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올해 4분기까지 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아무리 이후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 움직였었던 모든 거래량들이 되게 저항 매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만 원이 깨질 때는 정리를 좀 과감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드 위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유니셈이고요. 1,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왔는데 유니셈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1,57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실 작년 10월 전 저점이죠. 6,890원으로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유니셈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스크러버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크러버 쪽이 지금 AI 모멘텀을 많이 받지 못했었는데 이게 후공정 쪽으로도 지금 네. 어쨌든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HBM 관련된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 하나 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수주 건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수주 건수도 상당히 많이 지금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수주 물량들이 대기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컨센서스에 잡힌 것을 보게 되면은 올해도 이제 252억 정도 영업이익이 달성할 네. 것으로 나오고 2026년에는 지금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넘는 그런 이제 실적이 기록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스크러버가 조금 어쨌든 사용 범위가 확장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컨센서스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주가도 상당히 저는 이렇게 밑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기업들 많이 올라갔을 때 동사는 많이 못 올라갔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21년도 고점 터치도 올해 4분기까지 봤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HBM 모멘텀은 결국에는 이제 3분기, 4분기에 되게 또 주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4분기까지 보고 조금 대응을 하자. 그래서 저는 목표가, 최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조금 제시를 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도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61선을 조금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차 목표가는 16,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네오셈이고요. 12,8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갈 것 같은가요? 라고 왔는데 네오셈 오늘 종가 13,07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올라와 줬었다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꾸준하게 올라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락을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은 또 반등의 이 가능성이 또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까요, 이 네오셈? 우선 네오셈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네. 관련해가지고 이 HBM이 실제로 엔비디아에서도 좀 사용이 된다, 테스팅이 통과가 되면 될 네. 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CXL 관련 종목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세가 한번 쭉 나오다가 이 종목이 사실 제가 몇 번 받아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핫딜 진행을 하면서 맞습니다. 상담을 많이 받았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조정이 어느 정도 멈추고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매수하기 좋은 적기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6월달 들어서 거래량들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 그리고 캔들의 크기들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발표를 앞두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직전 고점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네. 보고요. 우선은 상단의 이 매물대를 바로 넘어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 구간들을 한두 번 정도 터치를 더 해준 다음에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이 CXL 관련 종목들 마찬가지로 저는 4분기를 조금 보고 대응을 하자. 4분기까지 보고 대응을 했었을 때는 저는 1차 목표가를 18,000원까지 봐도 된다. 제가 되게 높게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네. 이제 종목 문의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18,000원을 1차 목표가로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다시 하방 이탈을 해가지고 10,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매물대들이 또 굉장히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하방으로 조금 투매가 나오면서 하방 이탈이 더 커질 수가 있고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10,000원이 이탈됐을 때, 이 10,000원이 이탈됐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전량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차 목표가 1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기 전에요.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이렇게 연결이 되죠. 들어오시면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네오셈 다음의 종목 PSK 홀딩스입니다. 72,610원에 매수하셨고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락 추세에서 산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하는데 PSK 홀딩스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면 7만 원입니다. 네, 오늘 1%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조금 대표되는 HBM 관련 종목이고 좀 네. 대장주 라인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단기적인 주가 아웃퍼폼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61선이 안착되고 나서 다시 추세 상향을 그려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하실 때 기왕 이제 고점에서 조금 들어가셨습니다. 지금보다는 고점에서 들어갔는데 조금 이왕 이런 종목들을 조금 가지고 갔을 때는 좀 추세의 끝자락까지 좀 가져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이제 26년도 실적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1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한 200억씩은 조금 더 계속해서 27년도, 28년도까지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근데 다만 시가총액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아 있기 때문에 올해 4분기까지는 같이 상승 반열로 가다가도 또 이제 한참 한 1, 2분기 정도 더 꺾이는 또 그런 상황들도 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 3분기, 4분기 때는 아무래도 이 HBM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들을 계속 꾸준하게 추적 관찰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쪽에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많이 빠졌을 때는 61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지만 결국의 방향성은 상방향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4분기까지 본다라고 했었을 때 10만 원까지 좀 목표 주가를 보고 충분히 저는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 61선이 깨지게 됐을 때는 좀 그때는 조금 대응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절을 하기보다는 물량을 조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목표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다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1선이 깨지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저한테 종목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전략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홀딩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IG 넥스원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는데 19만 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입니다. 오늘 종가는 22만 원으로 수익권이시네요. 사실 6월 28일 오늘이죠. 오늘 22만 원까지 갔었다가 결국엔 22만 원으로 22만 1,000원까지 갔었다가 22만 원으로 종가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만 해도 9%를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장에서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스마트한 되게 스마트 무기화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방위산업 쪽에서 아무래도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최근에 그 유도무기 관련해가지고 강점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계속해서 K2 전차부터 해가지고 K9 자주포까지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물량들이 조금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의 유도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실적은 저는 이게 계속해서 저는 성장을 할 거다라고 봐요. 제가 어제도 그 물류주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방위산업체 관련 종목 이야기를 해서도 그렇지만 이 지금 세계화의 트렌드는 글로벌의 트렌드는 세계화가 아니고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지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리한 트럼프 같은 경우도 고립주의 형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 부분들도 있고요. 이 중동 전쟁도 언제까지 더 길어질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대만에 대한 위협 관련 부분들도 아마도 좀 27년도를 기점으로 조금 위험하게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오래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 목표 주가 저는 30만 원까지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 주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잠시 뒤에 말씀드릴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배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또 박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상반기가 끝이 났어요. 그러게요. 시간 되게 빠르지 않나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간 것 같고요. 네. 되게 좀 아쉽게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전문가님은 상반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상반기는 예상 범주 안에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3월, 네. 4월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다만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기대감이 조금 무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지 않게 봤는데 다만 제가 똑같은 이야기 계속 드리지만 3분기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딱 이 장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뜻인데 상반기에 우리가 고생이 많았으니까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게 그렇게 오, 될 진짜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 번 이야기를 네. 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21년도 말, 22년도 말만 해도 23년도에 금리 인하가 3차례 있을 거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23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인하한다라고 말만 많이 나오지 실제로 인하가 되지 않는데 저는 이번에 9월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물가 데이터도 시장의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고 경기 지표도 5월부터 조금 꺾이는 그림들이 미국 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금리 인하 가시성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는 과거 역사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시장에 대기되어 있는 유동 자금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최근 30년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시장이 마켓 크래시, 그러니까 마켓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유동 자금이 없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유동 자금들이 많이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반대로 가게 됩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됐었을 때는 기술주들의 그 수급들이 몰려가게 되고요. 지금 대기되어 있는 이 MMF 자금의 6조 달러가 넘게 지금 이미 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뭐 AI 버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정 종목 대장 종목들이죠. 뭐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는 거고 보통 버블 시장은 중소기업들도 두서없이 막 날뛸 때가 버블 시장인데 저는 오히려 MLF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버블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시장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올해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맞았으면 좋겠네요.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그런데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7월 1일 하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도 좀 미리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이 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PC 물가지표 나오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의 향방이 좀 잡히게 될 텐데 다음 주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오늘 밤에 나오는 PC 지표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년물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7년물 국채에 대한 입찰이 조금 괜찮았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이 이야기를 한 그 금리 인하 1회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만 해도 즉각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환율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PC 지표가 만약에 정말로 시장의 예상치대로만 조금 꺾여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분위기 반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미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서 2분기 반도체 성적표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나쁜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같이 좀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봐도 되겠네요. 지금부터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좀 시장이 좀 그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PC가 좀 높게 나오고 네. 밀리더라도 이제는 되게 오래 밀리거나 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ADR이라는 지표를 보게 되면 양시장이 모두 다 70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많아질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본다고 했었을 때 이제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이제는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시황을 들으니까 다른 거는 뭐 따로 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요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기존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좀 편입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가장 좋은 질문을 네.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가장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될 쪽은 아무래도 AI 관련된 모멘텀 쪽에서 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에서도 한두 종목 실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각 한 종목씩 좀 편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 이 게임 업종도 네. 독단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굵직한 기업들,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큰 기업들에서 신작들을 또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작에 대한 이게 초기 흥행이 나오게 됐었을 때 여기에 대한 실적 업사이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이 2분기 때 보여줬었던 그 퍼포먼스가 게임 업종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방위산업체 이런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잘 봐야 된다. 그리고 1, 2분기랑 좀 다른 게 3, 4분기는 반대가 될 거예요. 1, 2분기는 지수와 무관하게 하락 종목 수가 많게 좀 연결이 됐는데 3, 4분기는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으로 갈 거기 때문에 순환매가 잘 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포트 리밸런싱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와 전력망, 신재생 쪽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고요.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산이라든가 이 선별적으로 자동차 부품 쪽도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반기에 잘 참고해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좋은 업종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종목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안에서 또 선별하는 능력도 중요해요. 맞습니다. 옥석 가리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네, 상반기의 마지막 또 우리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기법 또 설명해 주시죠. 상반기의 마지막이니까 네. 또 정성스럽게 좀 제가 또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이란 똑똑한 돈의 기법이죠.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맞춰서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아직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고요. 그 주체들은 해당 관련 종목에 대해서 시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를 가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오게 됐었을 때 일봉 차트상에서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이후에 같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법의 장점은 박스권 매매, 추세 매매 같은 이런 기술적인 기법들에 있는 단점이죠.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이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잡아서 신호로 포착돼서 우리가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스마트머니 기법은 이런 변수들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포들의 저점에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정보와 재료가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매번 증명을 드리고 있어요. 리뷰 시간에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실제로 좀 잡아내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뉴스가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침매가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매번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제 정보와 재료를 리서치를 해서 알아내게 되죠.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한테 제공이 된 재료들이잖아요. 이 재료가 제공이 된 재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가운데 올라타게 됩니다. 오판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멘텀이 짧기 때문에 손실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모멘텀의 길이 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할애를 하는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용을 한다면 이런 재료들이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침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유리하다. 모멘텀이 짧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좋은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시장의 뉴스가 제공이 되기 전에 저점에서 주포와 함께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요. 또 장중에 시장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또 매매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또 맞습니다.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시 종목으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스마트 머니 매매 포인트가 네. 있습니다. 매매 포인트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날, 포착이 되게 되면은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화면에는 3가지 방법밖에 이야기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4번째 방법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조정이 기다리다가 포착 당일, 이 신호 포착 당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요,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다만 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예시 종목들 갖고 오면서 다음날 바로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 기다리지 마시고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착 당일 고가를 또 돌파를 할 때 이후에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때는 이 4번째 방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대부분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 당일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포들의 개입이 시작된 날이에요. 시작을 했으면 결국에는 시세를 크게 유도를 해서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급등이 나오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매집을 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 신호의 어떤 이제 기법의 공식은 포착 매집 급등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늘어날 때 이 매집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실은 절대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만 숙지를 해서 이대로만 그대로 적용해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좋은 포인트가 있어서 종목을 매수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그 좋은 포인트로 봐서 매수를 한 종목이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됐을 때는 나도 모르게 계속 이 비중을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을 실어냅니다. 그러면 결국에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의 비중이 비대해지는 거거든요.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져요. 기술적 반등이 이후에 살짝 나오게 됐을 때 계좌에 빨간불만 살짝 들어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안 좋은 매매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머니 기법, 이 손절 추세선 이탈해봤자 손실 폭이 짧습니다. 다만 이 포착이 된 이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포들의 저점 매수를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크게 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도 실리콘2를 대표 예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실리콘2는 어떤 내용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냐면 5월 9일에 어닝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보시다시피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거의 1,500억이에요. 근데 22년도 총 매출이 1,650억이거든요. 22년도 총 매출을 올해 분기 만에 거의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도 23년도 총 매출액의 50%나 되는 이런 매출액을 올해 1분기 안에 달성을 한 겁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실적을 결국에 집계를 해서 발표하는 데가 어디냐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업 내부 관계자들은요,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이미 실적 집계 과정에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그럼 주포들이 내부자들이냐? 그렇게 제가 명시를 드리진 않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주포라고 하고요. 충분히 이 어닝 관련 재료들은 주포들이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전 선침해를 했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보고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실적 발표일 하얀색 화살표 표시해놨습니다.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2월 21일에 포착이 돼요.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입니다. 자,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수 개입이 시작일이다. 자, 시작일 이전에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없는데 시작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즉,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부터 실적 발표일 사이에 있는 이 늘어난 거래량, 이 거래량은 이 어닝이 좋게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이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포착 당일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보유를 했을 때 400%가 넘는 시세를 기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인데 손절 추세선 이탈해봤자 마이너스 7, 8%입니다. 근데 수익이 나면은 이렇게 크게 나온다.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만드신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정말 개인들이 받아서 쓰기에 어렵지는 않나요? 정말 쉽게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등록 방법부터 이 PDF 네. 파일로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아만 가시면은 누구라도 쉽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네.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직접 만드신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받아서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 똑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쉽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저희가 진짜 많은 종목들을 잡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매주 정리를 해놓는데 수익률이 좀 굉장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되게 자신감 있으시네요. 스마트 머니 기법 그냥 보이는 네.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말씀을 자신감 있게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 AS 종목이 몇 종목 정도 될까요? 오늘도 좀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박싱 종목도 두 종목이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언박싱 종목도 가져가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종목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월 12일 재룡산업이고요. 매수가가 4,290원, 시세가 11,250원까지 나서요. 지금 누적 수익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162%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니까 신고가를 경신하고 차익 매물 나오면서 2.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250원에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저희가 목표가를 계속 높였었는데 마지막으로 받았던 목표가가 12,000원이었어요. 예. 아직 거기까지는 오지는 못했는데 그대로 홀딩해 볼까요? 그대로 홀딩을 할 수 있고요. 비중을 좀 축소해서 신규 매수도 조금 가능하겠다. 지금 자리에서요.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 잡는 방법이 있죠.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벌써 160%가 넘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자면 네. 제가 12월 차트부터 가지고 왔어요. 12월부터 옆자리 기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녹색 기둥 표시 스마트 머니 신호가 3월 4일에 뜨고 나서부터 방향성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4월 12일에 언박싱 종목으로 들어온 이유는 제가 네모 박스,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 보여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매집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급등이 나오기 직전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후에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그 당시 때 알 수 없었던 모멘텀 재료가 등장하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등장하기 전에 사전선 침해가 가능한 기법이 바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송배전 관련 종목이고요. 여기 금구류 매출 비중이 78%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한국전력에서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 소식이 전해졌어요. AI 열풍이 불면서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노후화된 미국의 전력망이 교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이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침해하기 위해서는 꼭 이 기법을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어떤 조건도 없이 다 보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재룡산업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중을 많이 하지는 마시고 비중을 적게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목표가는 12,000원으로 그대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2월 8일 덕산 테코피아고요. 매수가는 2650원, 시세가 67,500원까지 나와서요. 이 종목의 누적 수익률은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22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난 24일에 시세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3% 상승한 54,100원인데 저희가 지난 21일 금요일에 좀 점검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단 목표가 65,000원까지 보자라고 하셨는데 목표가 또 달성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세가 좋기 때문에요. 아직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내줄 의미는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가 조금은 더 가능하다. 전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 주가를 저는 75,000원까지 한번 올려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네. 이런 종목도 물론 밑에서 잡는 방법, 당연히 스마트머니 신호를 보고 잡았다면 200% 넘는 수익 지금도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게 되면 차트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 이게 작년 11월 차트부터 가져왔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옆자리를 기다가 스마트머니 신호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올라가요. 그리고 옆자리 기다가 또 6월 초에 스마트머니 신호 한 번 더 포착되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변곡점, 주포들의 매수 개입의 시작일을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좀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증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뒤에서 볼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IRA 최대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동사의 자회사가 아무래도 북미에서 전해액 공장을 조금 설립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IRA 법안 내용 자체에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로 재료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 빅파마 비만 치료제 중간체 납품 예정이 뜨면서 3월인가 4월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료들이 중간체 납품 예정, 이거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서 공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제가 언박싱 종목에서 공개를 해드린 거거든요. 즉 이런 본격적인 재료들이 발표될 것을 앞두고 주포들이 사전 선침매를 할 때 스마트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증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좀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PDF 파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긴가요? 길지 않고요. 네. 그 핵심 내용만 좀 간추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기법을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되나요? 예, 신청 물론 이제 하는 방법을 또 안내 드리시겠지만 신청만 하시면은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전부 다 이 좋은 기법 그냥 보내드립니다. 그냥 보내드리는데도 네. 신청을 안 하시면은 약간 좀 손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종목들 정말 많이 잡았는데 이런 종목군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는 가능하지만 비중은 적게 담자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셨다면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법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덕산 테코피아는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하셨고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65,000원에서 75,000원까지 상향 조정해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도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가 가능하지만 비중은 적게 담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전문가님 종목 2개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고심해서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예. 이 두 종목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일까요? 두 종목이 섹터가 다릅니다. 하나는 네. 바이오 쪽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하나는 제가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린 쪽 중에 하나인 방위산업. 방산. 첫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 혹시 콜라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코카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펩 좋아하는데 예. 네, 이 종목 시작이 펩이네요. 맞습니다. 네, 펩트론이고요.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이 펩트론이고 그 두 번째 종목은 요새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그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현대가의 그런 방산주인데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이 두 종목이 어디에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나타나는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포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포착 그리고 매집 구간들에 모두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예, 먼저 펩트론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뒷페이지부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펩트론은 펩타이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약효 지속성 의약품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관심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은 미립구라는 펩타이드 물질 속에 약물을 포장해서 체내에 투약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미립구가 서서히 분해가 돼서 일정한 농도만을 방출을 하기 때문에 주사 기간이 일주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투약이 되는 부담을 줄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일라이 릴리 CEO가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주사 기간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동사의 어떤 플랫폼이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글로벌 1, 2위사와 최근에 MTA를 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실제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미국의 성인 비만율에 대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의 컨센서스라 볼 수가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요 성인 비만율이 50%가 될 거다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코로나가 이걸 가속화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재택근무화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부가가치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일하던 사람들도 그때 이후로 다시 복귀를 안 하고 텍사스주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재택근무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활동량이 좀 감소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곧 있으면 자율주행 나오면은 운전도 내가 안 하게 되고요. 공장도 자동화가 되게 되면은 점점 이제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시대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시대가 오면 올수록 비만 추이도 같이 올라가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왼편에 보시면은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와 예측치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편은 미국의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에 대한 현재 수치와 앞으로 예측치라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보게 되면 27년도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운동으로 사실 이 다이어트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죠.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의존도가 저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차트인데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제 떴습니다. 6월 27일에 떴고요. 오늘 거래량이 더 늘어났어요. 포착일 이전 거래량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좀 매집 흐름이 조금 더 나오다가 어떤 또 재료가 등장하면서 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 펩트론 어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다라고 하시니까 이 종목 지금 굉장히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약 바이오에서는 펩트론,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바로 방산주, 현대로템인데 방산주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 현대로템을 발굴하신 이유가 있겠죠. 예,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떴죠?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포착이 됐고요. 네. 조금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방위산업 쪽은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중동 지정학 리스크뿐만 아니고 탈세계화가 조금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매출이 좀 증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6월에 이제 공급 체결, 그러니까 수주 건수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보게 되면은 6월에만 지금 이제 4건이 나왔는데 첫 번째 건입니다. 각각 매출액 대비 7.7%, 이 전 매출액 대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해 23년도 매출액 대비 한 건당 7.7%, 7.4%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9.5% 그리고 6.8%. 즉 이번 6월에만 들어온 이 공급 물량 건이 수주건이 전해 매출 비중의 30%가 훌쩍 넘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수주건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이 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제가 이 합계해서 이제 옆에 네모박스 건이 이제 수주 잔고인데요. 6조 9천억, 그러니까 조 단위의 수주 잔고가 지금 대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매출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이 아래는 제가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수치까지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 영업이익 수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21년도 때부터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실제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리스크들을 감안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들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컨센서스가 좀 그렇게 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23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주가도 사상 최고치 랠리를 조금 더 기록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중동의 큰 손들, 부자들이 K방산에 대한 이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오일머니를 앞세운 중동들의 큰 손들이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수리온 기동 헬기 등의 높은 관심과 실제 구매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레바논,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쪽은 우리가 조금 길게 보고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7년도까지 저는 꾸준하게 이 수주 건수들이 들어와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산 쪽도 우리가 AI 모멘텀과 더불어서 잘 봐야 되는 쪽이다 말씀을 드리고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6월 13일에 포착이 됐고요. 포착 직전에 한번 보세요. 직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이렇게 거래량들 늘어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착 매집의 구간들 제가 항상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과 동일하게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 저희는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에서는 펩트론, 그리고 방산에서는 현대 로템인데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죠. 인생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반기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꽃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반기에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하반기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